6월 2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이제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오전에는 비 소식이 없는데 오후부터 일단 비 소식이 있고요. 또 경마장에 오물풍선,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터지면서 좀 그 수거하느라고 좀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조교도 했고요.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진짜 이제 뭐 아직은 7월 달도 안 됐는데 며칠 안 남았지만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시장에서 말이 얼마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마필들은 그만큼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마필이에요. 건강한 마필들은 그렇게 많이 안 흘리잖아요. 우리도 뭐 여름에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이러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또 건강하고 컨디션 괜찮을 때는 의외로 좀 땀을 덜 흘리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체크하시게 됩니다. 체중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가하는 마필들은 괜찮지만 여름에 많이 빠진 마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경마 11개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11개 경주가 진행이 되고 일요일은 8개가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부산 쪽이 상당히 많은 경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 꼼꼼히 한번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출마하는 마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승부 경기만큼은 박성희가 완벽하게 한번 적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은 3번마 당창남보가 되겠습니다. 이 당창남보 같은 경우는 9마리 뛰는 경주, 그러니까 5월 4일 경주에 9마리 뛰는 경주에서는 추입을 해서 2착을 성공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보시면 알게 11마리가 뛰는 경주에서 추입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9마리 뛰는 경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6선, 7선 정도는 따라 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추입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좀 더 앞선에 붙는 마필,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울트라히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히트의 동성이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지금까지 이 울트라히트가 못 뛰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곽으로 기대는 부분을 잡지 못했다는 거. 중간에서 엄청나게 끌고 가는데 외곽으로 기대는 걸 컨트롤하지 못했으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박태종 기수가 정말 열심히 이 외곽으로 기대는 거, 중속에서 막 끌고 가려는 거, 요거를 많이 컨트롤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는 조금 집중력 있게 조교를 했다고 판단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필들, 뭐 이런 완벽한 악병마가 아닌 이상 이거는 이제 잡아갈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 있는 2번마 울트라히트, 안쪽 2번 게이트가 더 유리합니다. 외곽 게이트면 또 외곽으로 가다가 또 사행할 수가 있는데 안쪽 2번이기 때문에 그냥 내질르면 됩니다. 솔직히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과 뭐 4번하고 9번 정도인데 이런 마필들도 그렇게 온사이드하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울트라히트가 2선, 3선 바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2번마 울트라히트가 처음으로 안말 경주 뛴 겁니다. 지금까지 순말들과 계속 뛰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 경주 편성을 맞으면서 안말과 뛰었던 마필이 2번마 울트라히트이기 때문에 2번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1700m 경주가 지금 6등급 경주가 2경주, 4경주하고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된 경주 편성인데 일단 안쪽에 1번마 어메이지록, 요건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일단 뭐 안정적인 충막감이란 이유는 뭐냐면 1700m의 6등급에 정말 1700m를 제대로 뛰어지 못했던 1번, 2번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1700m를 뛰어봤는데 그렇게 뭐 완벽하게 뛰어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뭐 1700m라면 1분 52초대, 53초대, 53초대 후반까지도 오면 여기서는 1등입니다. 근데 어메이지록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이런 부지마 경주 편성은 앞에 가는 게 장땡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절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이신우 조교사 마방이 말들이 지금 2주 만에 뭐 정상적인 주 4주에 출전한 마필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문세영 기수가 무조건 밀고 선행을 갈 겁니다. 또 선행도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세영 기수가 이 레이스에 선행을 가면 다른 마필들
딱히 막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6번마 트롤이라는 마필, 김옥성 기수가 타는 마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김옥성 기수가 6번마 트롤이 그냥 가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2선, 3선까지 붙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1번마 어메이지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제가 이제 후차권 한 마리는 7번마 용기네요 그대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뛰니까 의외로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호전된 발걸음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오수철 기수도 이제 김효정 기수로 교체되는데 김효정 기수도 외곽에서 무빙하는 마필들 의외로 끈기 있게 잘 타는 기수입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 외곽 무빙 요거 잘 할 겁니다. 김효정 기수가 타고 있는 7번마 용기네요 그대 요거를 후차권 1순위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공기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까지는 5경주까지는 그렇게 막 크게 뭐 배팅의 메리트를 있는 경주 편성이 없습니다. 자, 뭐 안정적으로 끝나느냐, 그 인기마트 중에 부러지고 배당이 터지느냐 요건데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흐를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3경주 역시 1번마 가나파워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뭐 선입 외곽 전개 따라가는 전개 모두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뭐 인기마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지만 저는 10번마 찬이고 요거를 배당 마필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찬이고는 지금 14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전은 못했을까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약간 파인기가 약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교의 강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렸는데 이 찬이고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안쪽에 1번마 가나파워, 7번마 디아나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1번이 온사이드로 가고 7번이 바로 붙어야 돼요. 근데 디아나도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선이 외곽에 따라가든가 선행을 가든가 둘 중을 하나를 해야 돼.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요. 근데 7번마 디아나가 바로 붙을 수 있느냐? 자, 3번마 모크시라이 정우주 기수가 있기 때문에 7번마 디아나의 자리도 약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1번, 7번이 현장에서 대끼리 막본으로 팔릴 건데 딱히 1번, 7번의 막본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10번마 찬이고를 보는 겁니다. 찬이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강도도 높였고 안정감도 많이 주어졌고 따라가는 외곽에서 무빙도 가능해요. 임다빈 기수가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임다빈 기수는 추입 스타일의 마필들을 어떤 때는 안쪽으로 펜스 쪽으로 전개를 하고 어떤 때는 외곽으로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 찬이고는 외곽으로 무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기수가 판단하는 미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이고라는 마필은 그렇게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 중속에서 약간의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빙을 뜰 수 있다. 10번마 찬이고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공개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찬조의 기둥, 7번마 스마일골드 이렇게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4번마 창조의 기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선행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던 마필입니다. 와 진짜 뭐 송재철이가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푸시를 해가지고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선행을 가야지 더 뛰는 마필이죠. 그 반면 7번마 스마일 골드는 선행 전개, 선입 외곽 전개 모두 다 가능한 마필입니다. 만약에 정정희 기수, 최근 정정희 기수 말타는 거 보십시오. 따라가는 전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밀어서 그냥 선행을 갑니다. 특히 리카디 쪽에서 와방의 마필들은 특히 선행을 잘 가요. 그렇게 또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7번마 스마일고드가 4번마 창조의 기둥보다는 좀 더 빠르거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7번마 스마일고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으니까 와 말이 많이 뛰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7번마 스마일골드 이 마필이 더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3번마 라이트 오블로가 되겠습니다.
김철우 기수가 최근 말들로 많이 또이또이또이하게 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막 사전분이 뛰지 않은 마필인데 장거리 경주가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이 라이트어 블루가 엄청나게 걸음걸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철우 기수가 마지막에 조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한 70이 나면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우리가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편성을 보니까 4번하고 7번을 빼놓고는 딱히 마필 자체가 없어요. 4번 역시 뭐 선행을 가야지 좀 더 뛰는 건데 무리를 받고 얼마만큼 빨리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3번마 라이트 블루도 여기서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등급의 암말 경주 편성 정말 뭐 하나같이 다 부진마죠. 뭐 4번마 브라이트 위너도 솔직히 말해서 모래를 막지 않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래를 정통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라스트에 못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입은 하겠지만 추입 타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5번마 은성노을도 매번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죠. 근데 김옥성 기수가 이번에 이 마필을 기승을 하는데 야, 이거 뭐 별거 없는 마필인데 다 힘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 보는 마필은 배당 마필 3번마 청해제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린 3세 마필입니다. 아직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1등을 하고 3번 뛰었어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조한별 기수가 그냥 약 추진하면서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말아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52.5의 부담량이고 이것도 뭐 혈통적으로 기대치 보면은 국내산 1등급의 칼리노 페피의 동생입니다. 그만큼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에요.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 많이 뛰었던 마필들보다는 적게 뛰었던 3번은 청해제일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수영적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수영적으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청해블루 이번에는 한번 도전 세력이라 판단됩니다. 일단 뭐 4번은 브라이트 위너는 모래를 피하는 부분, 그렇다면 3번은 청해제일 이걸 가장 좋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기쁨만호는 매번 이제 발주가 문제가 되는 거고 2번마 최강 타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량 기수가 태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감성량 기수 김성현 기수가 정말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가면서 6마신을 이겼던 마필이죠. 근데 저는 그 옆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7번마 해제여거를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14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뭐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일요일에 8경주에 승급전 맞은 베스트 천상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의지가 상당히 좋아요. 박천서 조교사 마방은 그렇게 조교의 강도를 세게 올리는 마방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제여고는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너무나 많이 올렸어요. 와 진짜 뭐 승부 의지가 너무나 좋구나. 이제 뭐 박정서 조교사 마방도 거의 뭐 지난번에 6개월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으면서 지금 말들이 쏙쏙쏙쏙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마방에. 거기에 이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7번마 해제여걸 요걸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놓고 때리는데 여기 이제 배당 마필입니다. 8번마 세네비바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네비바도 좀 더 앞서 가는 마필들이 더 유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경주 두 번의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각지를 좀 바꿔봤습니다. 각지를 바꿔봤어. 근데 두 번 다 지금 이제 앞에 가가지고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각지를 변경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7번하고 안쪽에 2번 최강 타임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마 이두가 좀 빠른 마필인데 그 뒤에 바짝 따라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불명 순발력도 있는 마필인데 성적이 나오지 않자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계속적으로 맞아봤어요. 근데 모래를 맞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도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맨 바닥에서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만 따라가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세네비바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1경주부터 6경주까지 딱히 뭐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제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좋은 마필, 눈에 딱 들어왔던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만 라운드탑,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고, 네, 단점이 뭐냐면 이 마필이 4월 26일 날 구절염이 발생하면서 지난번에 4월 21일 날 뛰고, 지난번에 라운드탑이 뛰고 나서 구절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6월 19일 날 파행기까지 자전지에 발생했고요. 자전지 구절염이 생기면서 자전지 파행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다리가 지금 좌측 전지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선행을 가더라도 거리가 늘어난 1400m의 인기 1위는 좀 무리라고 판단되고요. 2번만 걸작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무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 캐리카심 기수가 5번 게이트, 7번 게이트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쳐줬던 겁니다. 모리를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모리를 기가 막히게 피해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잘 타줬던 마필이죠. 이 인기 2두의 마필들이 제가 봐서는 모리를 피해야 된다는 부분, 구절염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단점을 깰 수 있는 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도 있고요. 일단 안 팔리는 마필도 있고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m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놓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기본 초고 배당도 10배당이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경주 때리고 8경주 연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압축을 좀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주몽천하 마이너스 2.5kg 감량 입점으로 김성현 기수를 태웠습니다. 마리 상태도 일단 끌어올렸는데 조교도 상당히 잘해놨어요. 외산 1등급의 장산 클리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라는데 와 추진하는데 거의 밀리진 않았어요. 정말 좋은 컨디션이었고요. 5번마 섀도우헌터. 근데 섀도우헌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마필도 이 다리 바꿈을 하지 약간 단점이 있는데 승급전에 상대들 의외로 좀 강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상대 성실영웅, 슈팅 리버스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떴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더 강해요. 2번마 라운드탑도 마찬가지로 모리를 안 맞으면서 사코노까지 편하게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사장님 외곽에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은 모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이 근데 또다시 인기마예요. 선행을 가더라도 여기서는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편하게 못 가죠. 뭐 8번마 슬렌드레고도 있고 약간의 경합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리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처럼 완전히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안 돼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상태 최상으로 올라올 거, 요 정도는 해볼 만한 상대라고 판단됩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일반만 크라운 함성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선행도 가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타고 모두 다 가능한데 일단 임마필도 11주에 공백이 있다는 거, 지금 4연타 입상이 성공했는데 공백이 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뭐 인기마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부산에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런 레이스에서 부러지면 또 배당이 터집니다. 이번만 아침 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 자체가 약간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떤 날은 출발이 잘 됐다가 어떤 날은 또 출발이 안 되고 매번 이런 상태에서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인기마예요. 5번마 영혼 파이터는 일단 두 마필들 중에는 좀 더 낫습니다. 지난번에 점핑 출전하면서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3착으로 승급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용호 기수가 이제 기수가 교체됐는데 뭐 김영곤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다 보니까 기수가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봐서는 1번과 2번보다는 5번이 좀 더 낫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이번 경기 노리는 마필은 3번마 BJ 스톰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J 스톰.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입니다. 최근 뭐 김성현 기수가 정말 날들을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래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이 마필이 6월 1일 경주 때는 5번 게이트에서 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맞다 보니까는 스타트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5월 5일 경주는 1400m에서는 말들이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선두권에서 중속에서 말을 치고 가가지고 앞선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때 빨랐죠. 주로 빠르기가 2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1분 25초대를 뛰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의 적정거리입니다. 1200m는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앞선에 들이대지 못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이고 5번마 영혼 파이터, 1번마 크라운 암성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잘 타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현 기수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마 BJ 스톰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5번마 영혼 파이트도 일단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1번, 2번보다는 영혼 파이트가 더 나아요. 일단 혈통적으로 기대치도 있고 또 마지막 끝걸음도 괜찮고 마지막 끝걸음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12초 9, 13초 3입니다. 지난번에도 못 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혼합 3등급 경주, 이번에 국내에서 3등급 경주, 그러니까 국산마만 이번엔 있습니다. 다 국산마예요. 근데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고 5번이 여기서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5번마 영혼 파이터 선행이면 충분히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다. 1200m까지는 돌았는데 1400m 좀 무리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난번 끝걸음 보십시오. 12초 9입니다. 돌 수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스페셜 힐, 7번마 날아올라, 여기에 외곽이 11번마 메디슨 마운틴, 여기 이렇게 팔립니다. 1번 스페셜 힐, 7번 날아올라, 11번마 메디슨 마운틴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는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 한 마리는 딱 한번 삭제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스페셜 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상위권에 붙어서 뒷심이 막반에 약간 부족했는데 지난번에 인기 1위를 팔리면서 온평킹, 바이킹 아트 이런 마필들한테 졌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전개적으로는 뭐 전혀 하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굳이 뭐 선행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2번 막 그레이트 찰리 같은 경우는 뭐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 이런 마필도 보내놓고 그냥 선의 외가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빠르는데 굳이 2번 마필 그 뒤에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마필들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2번 막 1번 막 스페셜 힐 2번 막 그레이트 찰리 이런 마필들 딱 보내놓고 타면 될 수 있는 말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의외로 조금 인기권이 멀어져 있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니까 잡아가더라고요. 그 마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따라가가지고 딱 그 모습이었는데 다시 그 기술을 태웠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는 의지가 좀 없지 않았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뭐 압축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주 편성입니다. 2번마 늘가을, 3번마 금알크미, 4번마 드래곤스타, 5번마 슈퍼블레이드, 6번마 파이어파워 이렇게 5마리가 지난번에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어디다가 한 방을 때리느냐가 이 레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일단 2번마 늘가을은 지난번에 2착을 왔는데 강풍마한테 3말씀 졌죠. 강풍마가 54의 부담량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늘가을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때 5월 19일 날 주로 자체는 안쪽에 주로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웠던 주로입니다. 근데 늘가을이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외곽으로 못 돌고 다른 기수들이 다 외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뻥 열리고 말았죠.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추입을 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추입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무거운 주로였는데 차라리 그래도 뭐 1등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곽으로 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때 5월 19일에 추입이 안쪽으로 전혀 안 됐던 주로였어요. 근데 안쪽으로 가면서도 이번만 늘가을이 그 정도 버티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해볼만 하다. 따라가는 경기 모두 다 해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 판단되고요. 지금 이제 4번마 드래곤스타, 5번 스포블렛, 6번마 파이어파워 이렇게 세 마필이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 뭐 파이어파워 한번 졌다, 스포블레이드 한번 졌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5번마 스포블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인정하고 이 마필을 볼게요. 의외로 좀 안 팔립니다. 많이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 스포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상당히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파워, 드래곤스타 이런 마필들에 완전히 졌는데 전개가 좀 많이 안 풀렸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뉴시타델의 동생입니다. 활동적인 기류치는 장거리 경기에 더 유리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스포블레이드는 조교 때보다는 실제는 더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외산 1등급 별나란 시인사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임기원 기수도 따라가는 전기의 기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4번보다는 5번이 좀 더 빨리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포지션 싸움이에요. 2번은 뭐 추입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4번, 5번, 6번이 같은 포지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 누가 더 초반에 자리 선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원 기수가 충분히 앞선에 붙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스포블레이드, 의외로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 요 마필에다가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올말 경마 6월 5주차 경마 주간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은 주로 자체가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해요. 지난주도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마필보다는 외곽에서 운영했던 마필들이 더 유리한 만큼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기수 마필 찾아서 꼭 좋은 마봉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늘에서 경마를 즐기시고요. 음료수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송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